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풍경 보셨던 기억 나실 겁니다. 이 재벌 총수나 고위 공직자가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는 휠체어에 눕다시피 앉아서 링거 꽂고 거의 반죽음 환자처럼 들어가는데, 검찰 조사 받고 나올 때는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 나와서 바로 골프장으로 직행하는 광경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고위 공직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곤 하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명하고 변명하고 강변하다가 그 해명이 자신의 발목을 잡으면서 바늘이 몽둥이가 되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감당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의 아들, 처음에는 부적절한 휴가 연장쯤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올 가을과 내년 봄을 쥐고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사안으로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소위 검찰 개혁 인사라는 것을 몇 차례 강행했고, 그 결과 현 정권 인사들,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모조리 와해시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은 문 정권이 지난 정책들에 대해 반성하고 궤도 수정을 할지 모른다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국민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블랙홀처럼 온통 추 장관에게 쏠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쉽게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과 얽혀서 세 가지 의혹이 불거져 있다, 이렇게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휴가 연장 의혹이지요. 즉 휴가 미귀 사건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휴가 연장으로 처리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입니다. 셋째는 자대 배치를 서울 용산으로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이 무엇 하나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되지 못하고 의혹의 눈덩이는 더 크게 굴러만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추 장관 모자와 변호인이 내놓은 해명들이 오히려 자승자박하듯 거꾸로 그들을 찌르는 창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쟁점은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을 따르는가 한국군 규정을 따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추 장관 변호인은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동규정,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한국군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한국군 당국은 전혀 다른 유권 해석을 냈습니다. 육군은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군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여기서 말한 육군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는 가능한 수단, 전화 등을 이용해 소속 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추미애 장관 측은 해명하려다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또 오늘 조선일보는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청탁하는 과정에 여권의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지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야권이 아니라 여권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이던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제3의 여권 인사가 청탁에 관여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추미애 당대표의 보좌관 수준을 뛰어넘는 곳에서도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개입됐을 수도 있고 여권의 고위급 인사들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사건의 핵심 제보자인 의정부 카투사 부대의 당직 사병이었던 A씨가 추 장관 아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중대 발언을 했습니다. 휴가 미복귀 사건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A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다 말하겠다. 증언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추 장관 아들 측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직 사병이 서 씨에게 부대 복귀를 종용했다는 당시 전화 통화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직 사병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통화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기에 내가 검찰이 통신 기록을 봐야지 병사가 기록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해당 부대 통화 내역이나 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네, 저희는 지금 의혹이 너무 많아서 다 짚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추 장관 쪽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의 눈덩이가 커져가는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본 것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권에서 그리고 여권 일부에서조차 추 장관 거취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추 장관의 존재 자체가 법치 파괴라면서 강력하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임검사 혹은 특별검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 서울 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요 재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둘째는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깔아뭉개고 가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까지 지냈던 자신을 차마 어쩌지는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추미애 법무장관을 경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손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법개혁을 제1의 실천 공약처럼 부르짖어온 문정권 입장에서는 조국과 추미애 두 사람을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법무장관에서 퇴진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둘째는 추 장관은 민주당 당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불명예 퇴진이란 낙인을 찍기엔 내부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경질 이후에도 확실하게 정권 편에 서 있을 사람이지만 문 정권이 봤을 때 만약 추 장관이 경질된다면 사후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만약 추 장관이 쫓겨난다면 아들의 부정청탁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의 뒷목을 잡는 쪽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물러나면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을 거의 압살하다시피 진행되어 검찰 분위기가 일거에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서울시장 출마의 꿈도 함께 날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자, 문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문 대통령에게 조국과 추미애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국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다면 추 장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추
장관을 끌어안고 올 가을 추석 밥상과 급락한 국민 여론을 견뎌낼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후임자를 물색하는 수순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릎 수술을 받은 지 1년 반쯤 지나 입대했다는 그 아들은 불과 7개월 만에 무릎 통증을 이유로 병가를 얻어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 직후에는 프로축구 구단인 전북 현대에 인턴으로 취직을 해서 축구 경기 전후반과 중간 휴식 시간까지 합쳐 거의 2시간 동안 쉼 없이 경기장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인턴 업무를 어떻게 치러내고 있을까? 군 입대 전에는, 그리고 군 복무 중에는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던 무릎이 제대하고 난 뒤에는 씻은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상황이 정말 궁금합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 사퇴론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신문 사설에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추 장관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사퇴냐 사과냐, 아니면 이 최소한 스스로 직무정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검사 지휘 감독권을 쥐고 있는데, 그 검찰이 법무장관을 수사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 주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도 연대 통합 행정 업무 시스템에 있는 면담 기록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 아들 관련 특혜도 민원도 없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한 나라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대표하는 국무위원 법무장관이라면 이 거짓말에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둘째, 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행정 기록들이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진단서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휴가 연장 승인이 났다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주치의가 출장 중이어서 나중에 이메일로 발송했다는데 그 진단서는 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휴가 명령서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휴가를 황제 휴가 정도가 아니라 특급 유령 휴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휴가 장병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넣어서 휴가를 연장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을 거덜내더니 이제는 군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군기가 생명인 군대에서 멋대로 군무지를 이탈해도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미인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셋째, 2차 휴가 만료 시점에 추미애 당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당 대표실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보좌관이 사적인 일에 왜 전화하겠느냐, 이렇게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법무장관이 부정청탁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와 친문 핵심 인사들이 봤을 때 조국 전 법무장관과는 달리 추 장관에게는 마음의 빚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 장관에게 빚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껏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 방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여권 방패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여권 인사에게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는 내쫓았고 정권의 입맛대로 처리한 검사들은 영전시켜서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 정권은 추 장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추 장관은 이것을 믿고 지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 장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관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 야당은 내심으로는 추미애 아들 사태가 추석 밥상까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추 장관이라고요. 이런 생각에 야당 지도부가 야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신문의 칼럼 제목이 추미애를 어찌할꼬,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추미애 장관을 손절해도 되는 카드, 이제 교체해야 할 시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대충 마무리되면서 추 장관의 유효 기간도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추 장관의 인사 칼이 불필요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문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검찰 수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 장관 없어도 공수처 설치는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측이 추 장관을 제치고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게다가 이학남이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20대가 학생들이 남성들이 이학남이 돌아서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툭툭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학생은 10.6%포인트, 남성은 9%포인트가 이번 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감하면서 여권의 입장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입에서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민망하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민망하다는 안타깝다, 답답하다,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추 장관의 직속 상관은 정 총리입니다. 정 총리가 추미애 사태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한 것입니다. 추 장관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들 추문으로 인한 사퇴는 곧바로 정치적 몰락을 뜻한다는 것을 추 장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꿈을 여기서 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